안녕하세요. 소콘소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이모티콘을 포토샵으로 옮기는 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그릴 땐 꼭 포토샵 같이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거치셔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다른 장점들 때문에 저도 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면서 그나마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을 그릴 때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모티콘 작업을 해요.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만들기 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 일러스트 파일을 포토샵으로 옮겨볼 건데요. 제가 안내드릴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이 중에서 더 편리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하시게 되면 편리한 팁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대지 크기에 맞춰서 투명한 사각형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하면 대지의 크기와 캐릭터 위치도 함께 옮길 수 있어서 작업이 수월해져요. 먼저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대지의 왼쪽 상단의 꼭지점 부분에 커서를 대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크기는 대지의 크기인 360, 360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대지의 크기와 꼭 맞는 사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이 사각형의 선색을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칠색도 없음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각형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대지에 완전 꼭 맞지는 않죠. 이 위치를 대지의 위치와 꼭 맞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 메뉴에 변형이라고 있어요. 변형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X값, Y값, 좌표 위치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좌표 위치는 이 폭과 높이의 절반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360으로 되어 있으니까 180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꼭 맞게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이 사각형을 다른 레이어에도 그려줄 거예요. 지금은 13레이어에만 이 사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각형을 다른 레이어에 넣는 방법은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를게요. 그리고 바깥을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을 풀어주고 13번의 눈을 감기고 12번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를게요. 컨트롤 F는 컨트롤 C를 한 개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예요.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제하고 11번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 이런 식으로 다른 레이어에도 사각형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레이어에 사각형을 다 넣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같은 어도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그림을 복사하고 포토샵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포토샵에서 새 창을 열어줄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크기인 360, 360 그리고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제작을 할게요. 네, 이제 이 창에다가 일러스트 파일을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복사 붙여넣기는 각 레이어별로 해야 해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복사하고 포토샵을 킨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서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창 크기를 작게 만든 다음에 한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복사하고 붙여넣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한결 좀 편리해졌죠?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할 먼저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레이어 창의 가장 오른쪽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레이어에 들어있는 객체들만 선택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1번 레이어에 있는 객체만 선택이 되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객체는 선택이 안 됐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포토샵에 가서 컨트롤 V를 할게요. 그리고 고급 객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레이어도 반복을 해볼게요. 2번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리고 포토샵에 가서 컨트롤 V 여기서는 엔터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총 13개의 레이어 일러스트 파일이 포토샵으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포토샵으로 옮기는 방법은 바로 PNG로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NG로 저장을 한다면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총 13가지의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파일 가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하면은 굉장히 또 번거롭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바로 레이어의 하단 쪽에 있는 내보내기 위에 모으기 이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딱 누르시면 이렇게 자산 내보내기라는 창이 뜨게 돼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내가 PNG로 저장하고 싶은 객체들을 여기에 모아서 한꺼번에 저장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기에 넣을 레이어만 눈을 켜주고 다른 레이어는 눈을 감겨줄게요. 이 레이어의 가장 오른쪽 부분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넣을 때는 동그라미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 상태로 드래그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다른 레이어도 같이 해볼게요. 레이어 눈을 켜고 동그라미를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네, 이렇게 모두 넣었으면 레이어 눈을 다 켜주시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 모든 자산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이 부분의 포맷을 PNG로 해줄게요. PNG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내보낼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폴더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1X로 폴더가 만들어졌는데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한꺼번에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넣어줄 거예요. 아까 했던 레이어를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여기 창 위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계속.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한 파일로 가져오게 됐어요. 다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가운데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온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해볼 건데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일러스트 파일을 그대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내가 내보낼 레이어들의 눈을 모두 켜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내보내기 형식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파일 이름의 밑에 파일 형식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파일 형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포토샵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포토샵 내보내기 옵션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옵션에서 레이어 쓰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에 병합 이미지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레이어들이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뭉쳐지게 돼요. 그래서 레이어 쓰기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 모델 RGB 해상도 72로 하시고 엔티-엘리어싱 이 부분을 아트 최적화 이걸로 하셔야 깨짐 없이 또렷하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CC 프로파일 포함.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포토샵 파일이 됐어요. 포토샵 파일을 켜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저장이 됐죠. 정말 간단해요.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만 어떤 파일에서는 간단하지 않아요. 이 파일을 보시면 각 레이어가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 이모티콘은 비교적 한 레이어 안에 단순하게 개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글자 수도 별로 없고 캐릭터 생김새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복잡한 그런 캐릭터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눈치 보는 봉구 이모티콘 파일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포토샵으로 저장한 파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파일이랑 비교해서 보자면 이거는 각 레이어별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 저장이 되었어요. 아까 삐옥이 캐릭터에 비해서 조금 들어간 게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폴더로 저장이 되었어요.
이 폴더로 저장했을 때의 문제점은 바로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을 작동을 할 때 생기는데요.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비디오 타임라인 이렇게 바꾸면 제가 지난 영상 포토샵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그 기능이 있죠. 바로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 띄우기에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와요. 한 레이어가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레이어가 폴더로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게 이 폴더가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폴더 안에 있는 레이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쓰려면 이 레이어가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바로 액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포토샵에는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패널이 열려있지 않으신 분은 창에 들어가서 액션을 클릭을 하시거나 Alt F9를 누르시면 돼요. 이 액션 기능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녹화하고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이 재생 버튼만 누르게 되면 내가 굳이 하나씩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포토샵에서 재생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여기 새 액션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새 레이어 만들기 버튼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기록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기록이 되고 있다, 녹화가 되고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정말 녹화를 하는 그런 기능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기록을 하지 않을 기능을 클릭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정지를 누르시고 삭제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새 액션 만들기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위에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를게요. 컨트롤 E는 레이어를 병합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컨트롤 E를 누르고 그리고 Alt 왼쪽 대괄호를 눌렀어요. 그러면 아래 레이어로 선택이 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정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병합이라는 액션 기능이 녹화가 됐어요.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 병합을 재생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방금 녹화한 그룹을 병합하고 아래 레이어로 이동. 이 기능이 자동으로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씩 레이어가 병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눌러서 레이어 병합을 이 액션 기능으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액션 기능은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켜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액션 기능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그럴 수 있어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병합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레임이 제대로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포토샵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액션 기능으로 그룹 병합을 하는 것까지가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옮기는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저는 지금 방금 한 이 방법, 포토샵으로 저장하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편한지, 나한테 어떤 게 가장 편한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액션을 지금 말한 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포토샵을 열고 타임라인을 켜게 되면 항상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는 사각형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 이걸 눌러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프레임을 넣었죠. 지금 이 단계도 액션으로 저장을 해서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어요. 새 액션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타임라인 만들기로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기록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녹화할 기능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먼저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 누르시고 프레임 애니메이션 변환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정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재생 버튼 하나로 기능을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포토샵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액션 기능도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눈치 보는 봉구 이모티콘도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